안녕하십니까. 인셀덤 서울본부 크리에이터 불사조팀의 와점장 전경수입니다. 저는 개인 샵을 운영하던 미용실 원장입니다.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창조하고 헤어스타일을 아름답게 가꿔드리는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 미용실을 제가 한 28년 동안 경영을 한 것 같아요. 28년 하는 동안 제가 그 자격증을 따고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됐습니다. 제가 했던 시기는 미용실만 해도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부자가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너도 나도 옆집에 있는 관계로 지금은 미용실을 운영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용 경영을 배우기를 시작을 했을 때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용이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깥에 나가지 아니어도 고객들이 우리 샵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아이템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미용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학원을 다닐 때 학원 비용을 지불을 하고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다니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시간마다 파마를 하나 하기 위해서 35분, 커트를 하기 위해서 35분, 신부 화장을 하기 위해서 35분, 모든 시간마다 35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타임을 갖춰놓고 계속 마네킹이 되고 연습을 하는 시간을 제가 3개월 가졌습니다. 3개월 가진 후 미용 시험을 보게 됐어요. 한 번에 제가 붙었습니다. 자격증을 시험을 보고 나서 미용실에서 와달라고 전화가 와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첫 미용실을 간 곳에는 우리 미용실 원장님이 아프셨어요.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를 끌고 다니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저에게 그 미용실을 소개해줬던 막 배우던 인턴분이 그 미용실을 소개를 해줘서 제가 면접을 보고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미용 자격증 시험에 붙은 합격증이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그 원장님이 저와 면접을 보고 나서 저를 채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돈은 드리지는 못합니다. 45만원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45만원 받기로 하고 그 미용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미용실 원장님은 정말 이 헤어스타일을 아름답게 잘 창조하세요. 아름답게 잘 하고 올린 머리도 정말 예쁘게 잘 하세요. 그런데 손님이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농협에서 예식장 미용실을 같이 겸해서 했었습니다. 우리 이 미용실 원장님이 그 농협을 같이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이 있는 날만 진행이 되고 평상시에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왔었냐? 돈을 많이 빌려줘서 그분들이 돈을 받으러 그 미용실 원장님에게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장님은 그들에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매일같이. 그러나 제가 그 미용실에 가 있는 동안에도 손님이 그렇게 사람을 두고 할 정도로 바글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모퉁이를 들어가면 또 다른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고 저희 미용실에 올 때도 있었어요. 헤어스타일을 잘 못하는데도 커트도 개갈이 안 나는데도 파마 머리도 예쁘지도 않는데 그 미용실은 잘 돼. 손님이 많아. 이게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한 일들입니다. 저는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있는 이 미용실 원장님은 정말 헤어를 아름답게 잘 하는데 왜 손님이 없을까? 그런데 저 미용실은 잘 못한다고 하는데 왜 손님이 많을까? 정말 숙제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미용실에 6개월 있었어요. 6개월 있었는데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45만원 준다라고 그랬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 미용실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 원장님이 빚쟁이들이 하도 많이 와서
미용실을 부시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그 원장님이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 제가 배웠던 그 학원의 미용실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는데 저는 이 편도가 약해서 편도선에 염증이 오기 시작하면 40도가 넘는 고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제가 손님의 빠마머리를 말면서도 기절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잠깐 잃고 이러다가 안 되겠어서 제가 미용을 잠깐 쉬고 편도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도선 수술을 양쪽을 다 떼내서 하나도 없습니다. 수술한 지 지금 28년이 됐습니다. 제가 미용을 시작하던 그 시기에 수술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건강합니다. 목소리 더 아름답습니다. 그 미용실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몸이 자꾸 아프고 자꾸 쓰러지고 이래서 미안해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수술하면서 잠깐 쉬었는데 제가 처음에 갔던 그 미용실 원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청양에 있는 미용실, 예식장 미용실로 같이 가지 않겠느냐. 월급을 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주고 싶은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 저 수술했는데요. 막 이제 오픈해서 하는 미용실이니까 바쁘지 않을 테니 함께 갑시다 라고 해서 그 미용실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미용실에 가서 한 6개월, 7개월 일을 했을까요? 주말에는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왜? 예식장 미용실이니까 예식하러 오는 손님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원장님의 돈을 받아야 되는 그 빚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알게 돼서 그것까지 찾아오는 케이스가 됐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 원장님은 다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일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쉬고 있는데 막 그 남편분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 갔더니 우리 애기 엄마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저께 갔는데 왜 안 들어왔을까? 그 모르겠대요. 우리 집에 매일 한번 놀러와 했었거든요. 그 원장님은 저보다 엄청나게 한 20년 젊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를 더 먹었었고 예전에는 미용사 원장님들이 하얀 가운을 입었어요. 의사처럼.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으니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인턴인 저에게 언니 하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많은 처음 오시는 고객들이 제가 원장인 줄 알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언니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했었는데 제가 결국은 가질 못했어요. 남편이 찾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저희가 그 집을 가보게 됐어요. 그 원장님이 결국은 우리 집에 한번 좀 놀러와 했었는데 결국은 살아서 못 보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자기가 끊게 된 경우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돈이죠. 돈. 그 사람을 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이 몰아갔을까요? 왜 그런 상황까지 만들도록 남편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함께 근무하고 함께 일했던 그 원장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미용실을 나와서 제가 뭐를 하고 싶었느냐, 개인샵을 하나 갖고 싶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용을 배우고 있는 인턴들, 초급 디자이너를 갖고 싶은 게 제 개인샵을 갖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정말 헌신을 다해서 일을 할 때, 저는 거기서 일할 때 제 집처럼 일했습니다. 제 가게처럼 일을 했습니다. 제 샵처럼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함께 일할 때는 제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디자이너가 왔다 간 후로는 얼마나 제가 일할 때 정말 내 집처럼 농땡이 피지 않고 헌신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줬는데 그때 그분이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저는 그 청양을 나와서 제가 다른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다 보니 미용실은 더 걸림돌이 됐습니다. 주말에 더 바쁘잖아요. 예식장도 있게 되고 주말에 더 바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야구르트를 배달하게 됐습니다. 한국 야구르트를 배달을 하는데 10원짜리, 20원짜리잖아요. 한국 야구르트를 배달하는데 한 집도 없었지만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개척을 하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460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0원짜리, 20원짜리 장사다 보니 돈은 벌리는 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미용실에서도 월급쟁이로 45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1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더 올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청양에서 그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다시 예산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산으로 나와서 제 샵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그맣게 차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 꿈은 건물 하나에 미용 타운을 하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제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선교로 많은 걸 드리고 싶었는데 제 형편과 모든 여건들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45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85만원, 100만원을 받다가 예산에서 한 2년 미용실을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또 접게 됐습니다. 접고 제가 천안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천안으로 올라오는데 돈이 없으니 천안에서 방을 얻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용실에서 기숙사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제공을 해줘서 가위 하나만 달랑 들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는 재림교인입니다. 안식일날 교회를 가려고 주말에 쉬게 되니 65만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그때 인턴들의 월급이 85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쉰다는 이유로 20만원을 감봉시켜서 65만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좋아,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쓸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기술 배워가지고 나는 나가면 돼 라고 시작을 해서 제가 1년 반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디자이너를 따게 됐습니다. 힘들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어렵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대표 원장님이 저를 6개월 동안 지켜봤어요. 왜?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어서 못 견딘다고 가고 나이 먹은 사람은 체력이 안 받쳐져서 나간다고 6개월 넘으면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에너지가 뿜뿜입니다. 그분들이 3개월이 지나가면서 저를 신뢰하기 시작을 했고 저를 믿어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미용실의 재반 업무를 저에게 다 맡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도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이사님께서 고쳐주고 바꿔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 월급은 그리 많이 올라가는 상태는 아니었었습니다. 왜? 인턴 생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65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승급 시험을 자체 내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2만원씩 진급하는 거예요. 2만원씩 월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반에 디자이너를 땄을 때는 제 월급이 딱 100만원 그 이상 올려주지 않습니다. 100만원 딱 맞춰줍니다. 일은 얼마를 해요? 아침 8시 20분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헤어스타일 준비 다 하고 청소 매장 다 깨끗이 해놓고 손님 맞을 준비까지가 10분 전 9시까지 다 맞춰야 됩니다. 준비를 다 해놓고 손님 맞춰놓고 저녁 끝나는 시간이 9시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뒷정리하고 다 하고 나면 9시 반이 넘어갑니다. 그때서 퇴근합니다. 그러면 인턴들은 기술을 더 배우기 위해서 그 시간부터 12시까지 본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됐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월급은 1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 이 100만원 갖고 저는 알뜰하게 안 쓰고 저축하고 그렇게 그 상황에서도 지냈었어요. 왜? 기숙사비 3만원만 내고 제가 살아갈 수가 있었으니까요. 버텼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다가 인샵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